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고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투자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좀 전에 조간신문 브리핑에서도 네. 봤듯이 현대차 그룹은 내년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뉴스로 전해졌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재정절벽 이슈라든지 또 내년도 저성장에 대한 우려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 실적과 연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투자 활동을,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비 투자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미국의 3, 4분기 GDP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보게 되면은 총 투자 기여도는 0.07%포인트 수준이었고요. 특히 설비 투자 기여도는 지난 2009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0.0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설비 투자 변화율의 설명력이 높은 핵심 자본재 주문의 변화율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자본재 주문의 경우에는 총 산업의 설비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설비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설비 가동률과 상당히 좀 연동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비 가동률의 전년 동기차와 핵심 자본재 주문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을 보게 되면은 올해 1, 4분기 이후에 설비 가동률 전년 동월치 변화에 비해서 핵심 자본재 주문 감소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비 가동률 전년 동월차에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 8월에 49.6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 2개월 연속해서 기준선을 상회하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핵심 자본재 주문 변화율의 상승 반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미국의 최근 주택시장 회복의 움직임에 따른 가계의 자산 효과라든지 소비자 신뢰지수 및 소비자 심리지수 등에서 나타나는 소비 심리의 현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양호한 내수 움직임까지 어느 정도 기대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산업활동의 개선과 이에 따른 설비 투자 증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높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절벽 이슈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활동 위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흐름들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위축 정도는 지나치다라는 판단도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활동 위축세가 심하면 심할수록 재정절벽 이슈가 어느 정도 지나간 이후에는 반등 흐름도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GDP에 대한 기여도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고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발상적으로 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 그리고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역시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이긴 하지만 일단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늘어날수록 또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지난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의 핵심 내구재 수주 증가율을 살펴보게 되면 플러스를 기록한 기간과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 기간에서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 품목 중에서 내구재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자본재 주문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한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 중에서 내구재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21% 정도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미국의 핵심 자본재 주문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간에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 중 내구재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 정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절벽 이슈가 적어도 현재 미국 임시예산안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 3월 전에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심 자본재 주문의 상승 반전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전망을 감안을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 중에서 내구재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해볼 수 있겠고, 특히 지난 1998년 이후에 미국의 전체 수입액 대비해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동제품을 중심으로 한 철강 금속 제품이라든지 또 기계, 선박류의 수출 증가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1900선 바로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어제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1900포인트선 직전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유럽 증시의 상황을 고려를 하더라도 1900포인트 선의 상향 돌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수세 유입이 지연되는 등은 아직까지는 좀 수급 여건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1900포인트 선에서의 안착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단 1900포인트 선 안착을 통한 추가 상승이라든지 상승 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멘텀이 또 부재하다는 점도 코스피의 상승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급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또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중에 특수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IT 업종과 같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대응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